핫한 기업들의 비밀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 바이오주들도 약세를 띠면서 오늘 코스닥이 800대에서 밀렸습니다. 한편 오늘 조선주들이 모두 올랐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6% 가까이 올랐고 그 밖에도 현대, 삼성, 한진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유주들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소폭 상승했고요. S오일은 장중에 52주 최고가 기록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오늘도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총 상위주랑 업종들 많이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정말로 이 개인 투자자라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혹여나 이 술병을 옆에 두고 이 좀 쓸쓸한 하루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을까 좀 괜히 걱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이슈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이 뭐 딱히 엄청나게 시장 급락으로 일으킬 만한 이슈가 있었는가? 또 그런 건 없었거든요. 특히나 뭐 우리가 오늘장 얘기했던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까 앵커님께서 앞에서도 얘기해줬던 이 무역적인 충돌 부분까지 이런 이 이슈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의해서 지수가 좀 하락했던 건데 실제로 오늘 이제 코스닥 차트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이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서 시장이 하락을 했던 구간들이 이미 하락폭을 너무나도 많이 키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달 이미 6, 7, 8이 3개월 동안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서 시장 하락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시장 하락폭을 키우는 도중에서 일단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고 하면은 60일 이동평균선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대를 이탈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코스닥이 하방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좀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자 일단 코스닥 지표 보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상 추세는 깨졌지만 아직 이번 주가 남아있습니다. 주봉이 남아있고 월봉이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지켜봐야 될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은 좀 가슴 아프지만 현재 790포인트 선에서 과거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던 전고점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일단은 이 60일 이동평균선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오늘 특히나 제약주의 하락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이 제약주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시장이 이제 우리가 그 제약주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코스닥과 제약주의 흐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시장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약주가 오르지 않고서는 코스닥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약주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제약주를 통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제약주가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고요. 그냥 제약주를 통해서만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제약주가 상승으로서 올라가던 자리에서 최근에 동성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한미약품이라든지 제약주들이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주면서 투심을 약화시켰을 뿐이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을 털고 가는 구간.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악재가 나와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시장에 방해돼주고 이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개인 투자들을 털기 위한 공격적인 흐름이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같은 시장이 박앤세일로서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하반기 코스닥 1000포인트의 대파동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머나먼 미래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 말고 당장에 다가올 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코스닥 1000포인트만 보면서 열심히 씨도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할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집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제약주와 코스닥 지수 흐름이 비슷해서 이 제약주 흐름을 주목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현대 대우조선해양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조선주인데요. 오늘 조선주 모두 올랐죠. 한 달 동안 좀 꾸준히 상승해줬고요. 오늘은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6%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좀 고점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앵커님께서 생각하다시피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과거에 이 조선업종이 불황이 너무나도 깊어지면서 좀 다양한 악재들이 좀 나와주고 그러면서 거래가 단기간에 정지가 됐다가 최근 2018년도에 들어서 거래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앵커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게 아닌 게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현재 차트상 충분히 고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봤을 때 분명하게 과거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이 주가가 지수가 하방으로 이어갈 때도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 자체는 현재 꾸준하게 상방으로서 틀고 있었다. 저점 대비 150%가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점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크게 확대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이제 주가가 이 32만 원 이게 이제 수정주가 사용했을 때 당시 수정주가 사용하고 나서 이 가격을 32만 원까지 측정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현재 이 37,000원대에 있는 종목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이죠. 그 누가 뭐라 해도 현재 자리는 거의 저점이다. 물론 조선은 업황이 힘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저 자리까지 과거의 37만 원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 조선소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보면서 조선업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입장에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 이 시스템을 보고 나서 이 대우조선해양을 매매를 할 수 있었느냐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시총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미 감자가 들어왔음에도 시가총액이 거의 3조 7천억. 3조 7천억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물량으로는 큰 파동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셔야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이 오늘 입장에서 일단 5%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오늘 포착이 되고 5% 정도의 소량의 이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분봉상 단타 매매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봉상 단타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야 될 것은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 끝까지 올려주지 않을 거야 하다가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는 구간 그 구간을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어제장에서 35,000원이죠. 대략 35,000원 구간대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뚫어주지 못하는 행보 파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주가는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된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음봉으로서 거래가 터뜨렸던 종목이 오늘 장에서 거래량이 터쳐주면서 고점대 돌파를 시도해준다. 이런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포착됐을 때 이 검색기에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포착됐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과거 고점대 뚫지 못했던 자리를 뚫어준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최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소개시켜줬던 종목 마냥 큰 파동의 수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 정도 안정적인 수익. 오늘 코스닥 지수가 2% 정도, 2% 이상이 하락을 하는 데서 있어서도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급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5% 정도의 안전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스템, 현재 테마가 형성이 안 됐어요, 오늘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테마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이런 검색을 더 잘 활용하셨어야 된다. 분명하게 포착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 돌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만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하루에 5%, 10% 이 정도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불스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기계 업종인데요. 유아학습 교재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체별로는 개인이 대부분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나흘 만에 반등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과거에 항암제 인수사 개발했잖아요. 제약주로 엮였는데 오늘 제약주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 종목만 올랐네요. 일단 뭐 인터불스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처럼 이 제약주적인 성향으로서 올랐다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이미 뭐 이 주가 자체가 아니면 이 종목 자체가 제약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제약주가 상승했네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불스는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강태공 전문가의 이기법과 비슷하다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물려있는 종목은요. 이 물려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하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저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터불스 종목 자체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찾아보시면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작년 이맘때쯤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 단가가 얼마였냐고 하면 인터불스가 그 당시에 아마 4,700원 정도의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4,700원에 이 상장됐던 단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장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4,700원 대비 현재 이미 마이너스 폭이 몇 퍼센트? 거의 한 마이너스 20%라는 거예요. 이 삼자배정, 일단 기업에다가 삼자배정을 빌려줘 놓고 돈을 빌려주고 내가 이 주가를 팔려고 1년 뒤에 봤더니 종목은 이미 마이너스 17%, 거의 기분이 너무나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자배정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익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최대주주라든지 대지주주라든지 특정 이 주포라든지 주가를 롤링하는 이 집단의 최대 단가를 계산해서 그 단가보다 아래서 매수하는 매매 기법이죠. 그래서 인터불스라는 종목 역시도 주봉상이라든지 아니면 월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 했을 때 현재 최근 시장의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월봉상 에서 2,500원 정도의 저점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점까지 깨버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투시 막하, 최근 시장의 제약바이오 분명히 무너졌죠. 최근 시장의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시장에조차도 인터불스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다.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거다 보니까 인터불스라는 종목은 오늘 장에서 그 저점 매수세, 저점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주면서 이 저점을 방어하기 위한 이 흐름이었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저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우리가 어디서 공략할 수 있었느냐? 인터불스도 역시나 분봉 차트를 보고 가면은 우리가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는 구간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주죠. 장 시작 이후에 주가가 이제 돌파를 한번 시도해 주다가 돌파를 못하다 어떻게 합니까?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먹어치우면서 앞전에 있는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죠? 뚫어주는 거래량?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가 나와준다.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불스란 종목이 오늘 3,300원 정도에서 포착이 돼주고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인터불스를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 종목도 많은 수익은 아니었겠지만 15% 정도의 수익률. 충분히 지금 최근 이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스템 포착주에 대한 이 매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단타라든지 스캘핑은요 그날 이슈를 가지고 그날 상승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뒤에 갈 이슈를 가지고 와가지고 단타를 한다.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강한 종목, 그날의 고점대를 뚫지 못했던 종목이 고점대를 뚫어내는 거래량이 터트려준다. 고점대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와준다. 거래량까지 나와주면서 뚫어준다면 여러분들 뭐다? 이미 이 종목들을 수천 가지 중에서 제가 추스릴 수 있도록 시스템에 포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종목 중에서 이런 흐름이 나와준 종목만 찾아서 그냥 매수만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인터불스라는 종목 역시도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62평대 뚫어내면서 고점대 뚫어냈습니다. 삼자배정 단가 물량이 4,700원에 물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가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주의 하락 속에서 상승한 인터볼스 확인해 봤고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종묘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번 연도 2월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했죠. 올해는 북한에 10톤에 달하는 채소 종자를 지원하기로 하는데요. 오늘 급등 출발해서 상한가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남북 경협주잖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남북계급주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이 이제 채소 종자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장에 갑작스러운 급등 파동이 나와줬던 게 아시아 종묘라는 이 종목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최근에 뉴스를 계속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고 북한을 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최근에 이제 종전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종전으로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이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아마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미국은 이 종전 선언을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이 이용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이거를 앞서 봤을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분명하게 얘기했던 거는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해라.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해라. 먼저 완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지. 지금까지 종전 선언을 하면은 비핵화를 한다라고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종전에 대한 기대감,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경협주들이 올라갔던 게 좀 어느 정도 악재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오늘장에서 그렇게 뭐 급등할 만한 메리트 있는 패턴은 아니었죠. 메리트 있는 패턴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채소 종자를 보낸다라면 상승을 해줬는데 아시아 종묘 역시도 오늘 만약에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 어디서 우리가 잡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젠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도 보이셔야 됩니다. 어디서 잡을 수 있었느냐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하지 못했던 어디 6,100원 정도 구간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이 실제로 아시아 종묘도 6,170원 정도에 포착이 됐는데 아시아 종묘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주고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락 행보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앞전에 있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해준다. 앞전에 있던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돌파해준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뭐다? 이런 자리 매수해야 된다. 이런 자리 그냥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이 만약에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시스템 포착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포착과 함께 6,10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오늘 최대 수익까지 한 10% 정도 우리가 도중에 중간에 매도했다 하더라도 5%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현재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께서 버티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단타라든지 스캘핑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날 시장이 하락한다 해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고요. 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하한가 가는 종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수급이 강한 종목, 이슈가 강한 종목 이런 종목들만 잘 선정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스캘핑 단타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행해보고 싶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최근에 분봉상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앞서 있던 거래량을 뚫어내면서 돌파해준다.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는 어차피 시스템에서 모두 다 찾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셔서 꼭 시스템을 설치해 가시는 시스템을 다운받아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적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으로 10만 원씩 버는 그런 매매, 하루에 5% 버는 매매, 특히나 여러분들이 3% 뛰기, 5% 뛰기 이런 거 너무나도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방송 이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인 아시아 종묘 짚어봤고요. 이 과거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점이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참여해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제 뭘까요? 일단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지금 시장에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잡아야 된다. 하지만 일단은 분명히 어떤 것을 내가 잡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이 핵심 키워드는 뭐다? 중국 기업이다. 중국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 무역 전쟁,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화가 되면 될수록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패턴에 어떠한 업종에 어떠한 수혜되어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역 전쟁의 반사 이익을 볼 종목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정서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이러한 중심에 있었던 게 역시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러면서 서로 간의 이 대립 구도가 너무나도 심화가 되고 너무나도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부터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라 했습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잡아야 될 거는 미국이 아니죠. 중국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그런 업종을 좀 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본격적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중국 증시의 하락인데 과연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잡는 게 맞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과거 이제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제 좀 더 이제 이게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상승 파동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오늘장에도 뭐예요? 오늘장에도 이런 군 충돌까지 관련된 일을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린 그런 부분이 나와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무엇을 살 것인가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무역 전쟁 이슈는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 속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해드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하지만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는 이 시점은 실제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던 그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장이란 겁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은 시장이 엄청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공포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현재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누군가는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나가는 종목을 선택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히든주로 제시해드렸던 앤디포스라는 종목이죠. 오늘 앤디포스라는 종목이 중국과는 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일단 앤디포스라는 종목을 이 예시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앤디포스라는 종목 역시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달 가까이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패턴이 나와줍니다. 어떤 패턴이 나와주느냐? 그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앤디포스의 차트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게 상방, 주가를 누군가는 상방으로 올려주고 횡보와 함께 매집을 진행해주고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가면서 그 이후에 뭐가 합니까? 오늘 저게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게 상승한 건가 싶을 건데 지금 앤디포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검색해 보면은 지금 점 상한가로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점 상한가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 상승이지 실제로 앤디포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방송 통해서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한 67% 정도의 수익률, 69%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기에 앞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알고 가야 될 거는 이런 매집 패턴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히든주 드릴 거라고 했죠. 저는 산타클로스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히든주 계속해서 드릴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무역전쟁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한 종목 역시도 현재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어떤 흐름이 나와주느냐. 자,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이제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뭐합니까? 이건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과거 이제 일봉 차트에서 스마일 패턴이 나와주면서 한 60%에서 100% 정도 내지 급등판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이 현재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종목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현재 주봉상 근 1년 동안 매집 횡보, 주가를 상방으로 뛰었다가 1년간 매집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아마 대파동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횡보했다가 대파동. 그러면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 그 다음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2018년도는 분명히 제약주와 중국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약주와 중국.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 이 제약주적인 이슈를 가지고 제약주의 탈을 쓰고 있는 녀석이에요. 애초에 이 종목 자체는 중국 수혜주로서 중국을 등에 업고 과거에 1000% 가까이였나요? 500%가 1000% 가까이 상승 파동을 보여줬던 종목이 이제는 제약주를 등에 업고 200%, 300% 그런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에 강조했던 제약주와 중국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최근 시장의 중국 시장의 45조 규모 거의 45조에 달하는 규모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 이 시장에 대한 수익,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차피 얘기했죠.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온라인 방송을 찾아서 여러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매수 가격 전략까지 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연 우리가 이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차트적인 부분이죠. 차트적인 부분에 이런 종목, 중국 수혜주들 왜 사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사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에 대한 아마 어제 이 10월 딱 첫째 날, 둘째 날을 겪으면서 걱정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예,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죠.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얼마나 심화가 되었냐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앞서 말해줬던 그런 부분까지 자, 다음 그림까지 본다고 하면 나오게 되죠. 자, 다음 그림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뭐가 나옵니까? 남중국해에서 군함 충돌. 거의 이 군함이 거의 충돌하기 직전까지 일어나면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 심리까지 조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급락을 이어졌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졌는가? 왜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합니까? 어떠한 종목을 내가 사야 될지, 어떠한 것을 내가 봐야 될지, 어떠한 이 핵심 키워드를 내가 공략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과정을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래프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은요 계속해서 세계 무역 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합니까? 흑자를 당기고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던 이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대략적으로 3,750억 원에 대한 적자를 기록할 만큼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벌지 못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어졌느냐?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대략 1950년도 이후죠. 거의 1950년대 이후에서 미국은요, 이 무역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 무역을 통해서 적자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뭐 적자가 그렇게 심하면은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뭐 이거 얘네 돈을 먹고는 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무역 적자를 통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워낙에 이 기업들 간의 자본금이 너무나도 많고 이 세계 곳곳에 퍼져져 있는 이 자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주권을 가지고 당장에 이 미국 나라로 회수만 시킨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이득이 남게 돼요. 엄청난 돈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에 대한 이 부분 역시도 상쇄시킬 만큼 그러한 자금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서 왜 하필 과거에도 이제 뭡니까? 과거에도 적자를 받는데 왜 하필 지금에서야 이 적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장 보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방금 분명 말했다시피 적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이걸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이득이 남는다는 거지 실제로 현금화돼서 이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적자적인 부분보다도 실제로 내가 이제 가져가고 싶은 거는 당장에 눈앞에 들어오는 현금화, 그리고 당장에 눈앞에 들어오는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에 뭐가 보여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입고 깨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시초가 됐다 하면 시초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그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급성장하게 되면서 지금 물론 이 미국이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통해서 봤을 때 세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 우선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갔을 때는 언젠가도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니고 조만간은 이게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 미중 무역에서 이 불리한 위치에서 서 있는 것보다는 우위를 점하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분명 말했다시피 이거는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누적이 됐던 거예요. 누적이 됐던 걸 다만 이 시발점을 누가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느냐예요.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봤을 때 중국 기업 자체에는 너무나도 큰 피해가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미국이 노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이 수혜주를 찾는 게 쉬울 건데 이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미국과 중국 간에 각가지 이제 관세 부여하는 거에 대한 품종에 대한 리스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미국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다수가 무엇이냐? 2차, 3차 산업의 주도였던 IT 반도체, 로봇, 바이오 사업 이런 쪽에 대해서 주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이런 것도 안 하고 더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6월, 7월, 8월 달에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도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1차, 2차 이제 무역 전쟁에서 이 좀 완만한 이 해결 방안을 찾게 되면서 서로가 좀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3차 때에서 이 누가 나오게 됩니까? 3차 때에서 나와줬던 게 바로 월버러스 미국 상무장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인드는 딱 하나.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악이 되는 뭐합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악이 되는 중국이 이득이 될 거는 절대 해주지 않겠다라고요. 중국이 이득이 되는 거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과거에 1차라든지 2차에서 이득을 봤던 1차에서 2차에서 완화가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3차에서 싹 다 엎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심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심화가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거는 기계, 선박, 로봇, 바이오와 같은 2차, 3차였다는 거예요. 왜 이것에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든가 여러분들 이거를 좀 더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의 좀 심화 과정까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왜 이것을 부여를 할까? 우리가 이 다음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겁니다. 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예요. 중국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런 질적인 부분보다는 물량적인 부분, 이런 물량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를 통해 가지고 2025, 말 그대로 2025년도까지는 우리가 질적인 부분을 좀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거에 2015년도에 뭐가 문제가 되었냐고 하면은 실제로 이 중국이 아까 말했다시피 물량 공세는 엄청나게 심해요. 물량 공세 엄청 심해요. 예를 들면은 세계에 판매가 되는 80% 정도의 볼펜, 세계에 판매가 되는 80%의 볼펜을 이 중국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서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서도 거기에 중심이 되는 볼펜 심을 만들 기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물량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 어떠한 것들을 이끌고 갈 기술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뭡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안타까운 점이겠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겠고 이것을 깨닫고 2015년도에 뭐가 나옵니까? 2025년도까지는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걸었던 것이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걸었던 것이 뭐다? IT 산업,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로봇,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으로 질적인 기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꿰차고 있었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국은요. 중국한테 지금 따라잡히는 게 두려운 상황이고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게 짜증나는 상황이고 중국이 위에 서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공격 들어간 거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좀 더 질적으로 성장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방해를 하겠다라고 좀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미국 자체는 과거에도 일본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 국가에도 뭐합니까? 무역 전쟁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본인보다 뭔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게 안 이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큰 그림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무역 전쟁이란 건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간에 심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무엇을 노린다?
중국이 과거에도 너무나도 이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성장을 방해하고 싶다, 저지하고 싶다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지하는 게 뭐다? 세계 제조 2025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오다 보니까 이 세계 제조가 아니라 중국 제조 2025가 원래 이 2040년도까지였나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해주면서 이 세계 중심이 되길 바라면서 엄청나게 이거에 대한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현재 핵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주도하고 있던 기업, 과거에 수출 능력은 있었지만, 과거에 생산 능력은 있었지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을 뭐 합니까? 원래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 거로 사야 돼요.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수입에 대한 의존도. 하지만 미국이 여기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뭡니까? 미국을 통해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관세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는 중국은요.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미국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술 같은 걸 어디서 구해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주변 국가에서 구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미 관세를 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가져온다고 하면 다른 주변 국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중국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제조 2025년도를 봤을 때 미국이 이미 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찾을 거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럼 이 중국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찾는다. 어떠한 종목을 찾는다. 어떠한 이 수혜를 찾는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뭐가 됩니까? 중국의 중심으로 던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중국주들이 상승할 때 봐야 될 거는 반드시 중국 기업이 엮여 있어야 돼요. 화장품 관련주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 관련주에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 기업이 함께 가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종목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종목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중국 기업과 어떤 업무적인 협약을 체결한 기업. 업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제조 2025년도에 중심에 서게 되면서 엄청난 수혜를 보겠죠. 중국 시장에 대한 중심이 될 건데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제가 이거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의 키워드. 매집, 급등, 정배열.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방송 통해서 들어오면 설명도 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매 방송마다 이 종목,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잖아요. 당장에 가지 않는다더라도 기다리면요. 적어도 2018년도 하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못해도 50% 이상의 수익률은 최소 목표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 대다수가 이미 10에서 20%는 갔어요. 하지만 그중에도 또 뭐가 있느냐? 다음 그림 보고 갈게요. 다음 그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3일제약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의 수익률 기록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앤디포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 히든주로서 오늘 69%의 수익률을 기록해주죠.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히든주 같은 경우도 다음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매집 패턴 이후 주봉상 상방으로 쳐주고 매집 패턴 이후 중국과의 과거의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이죠. 종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제약주로서의 상승 기대감도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적인 이슈로도 상승 기대감이 있겠지만 과거의 중국 수혜주였다. 중국과의 업무 협약 계약 체결. 제가 오늘 얘기했죠. 중국 수혜주는 반드시 중국 기업이 안 껴있고서는 이번 연도엔 가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꼭 껴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업무 협약까지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47조 시장에 대한 과거 이로 뭡니까? 47조 시장에 대한 중국 규모에 대한 수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저는 1000포인트 대상승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히든주도 당장의 빠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지만서도 빠른 상승이 안 나와준다 하더라도 강태공 전문가는 최소 종목을 찍었다라고 하면 100%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100% 이상의 수익률은 나와줘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술을 먹을 때가 아니고 술을 마실 때가 아니에요. 술은 내일 드셔도 괜찮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당일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까지 알려드린다 했습니까? 오늘 중국을 통한 최대수의 온라인이죠. 최대수의 종목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2018년도 대상승장은 옵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이 무역 전쟁에서 반사 이익을 볼 종목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궁금증 풀리셨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어진 온라인 강의에서는 더 많은 좋은 종목들 모두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건 딱 하나라고 했어요. 이 과거 이 중국 기업이 분명히 같이 함께 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강태공 전문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 히든주를 통해서 매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단 소중한 1시간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없다 하시더라도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든 수혜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